월성핵발전소를 기준으로 해서 반경 10km 안에 있는 주민들과 10km 밖에 있는 주민들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는데 10km 안에 있는 주민들이 그 밖에 있는 주민들보다 전체 암 발생률이 무려 44%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73%가 높게 나왔고 이곳 주민들 34명을 샘플 조사를 했어요. 16명, 그러니까 약 이제 한 47%에 달하는 주민들의 피검사에서 세포 5개 이상씩이 염색체가 깨진 거죠. 평생 원전 주변에 사시면서 한 250ml 이상 피폭된 것으로 이게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새알톡의 강원주입니다. 새알톡 이번 순서는 월성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핵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어떤 건강 피해를 입어왔을까요?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원 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건강 역학조사가 어떤 것을 계기로 시작이 되었죠? 월성원전 주변에는 예로부터 삼중수소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에 대한 호소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지난 2020년 7월에 양효연 국회의원이 환경부에 주변 주민들 건강역학 조사를 제안을 했고 그해 9월에 이제 환경부에서 사업으로 채택을 하고 예산이 약 한 16.9억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약 2년 가까이 진행된 조사인가요? 총 기간은 그 정도 되는데 아마 좀 이렇게 집중적인 조사는 한 6개월 정도 한 것으로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조사 진행 기간은 한 6개월 정도였고 조사 범위와 대상은 어떻게 되죠? 조사 범위는 월성핵발전소를 기준으로 해서 반경 5km 내에 있는 양남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지역 반경 5km 내에 양남면 주민들이 한 15,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15,000명이 한 10%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 소변과 이렇게 혈액 채취를 했는데 뭐 1,500명이 다 응한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한 960명의 소변하고 피를 이렇게 체열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건강 영향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럼 그 조사 내용 중에서 주민들이 특별히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 소변조사 결과를 보면 핵발전소에서 가까울수록 체내에 삼중수소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나왔고 저희들이 반경 5km까지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곳 주민들의 77.1%에서 삼중수소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핵발전소에 가까울수록 주민들의 암 발병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 한 47% 정도가 염색체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내에 삼중수소 농도가 높을수록 피검사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임상 조사 결과들이 안 좋은 것으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그 암발병률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핵발전소가 아닌 지역 주민들과 좀 비교했을 때는 상세하게 어떤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에 조사 통계들을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보니까 월성핵발전소를 기준으로 해서 반경 10km 안에 있는 주민들과 10km 밖에 있는 주민들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는데 10km 안에 있는 주민들이 그 밖에 있는 주민들보다 전체 암 발생률이 무려 44%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73%가 높게 나왔고 위암 같은 경우에도 82%나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못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그런 경향선들은 우리가 아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경부가 그때 당시에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다른 지역에 비교했을 때 오히려 암발병률이 좀 낮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 환경부의 발표는 어떤 점이 좀 문제가 있었을까요? 환경부에서는 원전 주변 지역의 암발병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 여성 같은 경우에는 18%나 이렇게 낮게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환경부가 원전 인근이라고 규정을 한 것이 핵발전소 월성원전 주변에 있는 이제 양남면, 문무대왕면하고 간포읍 이 세 개 지역을 이렇게 묶어서 원전 주변 지역으로 했어요. 근데 이 세 개 지역이 핵발전소에서 반경 20km까지 포함되는 지역들이거든요. 이 지역을 묶어서 원전 주변 지역이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 발표 자료에 기초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통계를 내지 않고 핵발전소 중심으로 반경 10km까지 통계를 하나 내고 또 10km에서 20km까지 통계를 내어서 비교를 하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러한 결과가 나온 거죠. 다만 이제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20km까지 해서 비교를 하면서 전국 평균이랑 비교를 했는데 저희들이 반경 10km와 10km에서 20km 끊어갖고 비교를 할 때에는 전국 평균하고 비교하기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거리별 데이터를 전국 평균하고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환경부가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좀 유출을 해보니까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이 전국 평균 암발병보다 한 13%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환경부가 좀 조사 결과를 약간 왜곡했다라고 판단을 좀 하시는 건가요? 자기들은 통계에 근거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 통계를 내는 방식이 저는 좀 왜곡되었다라고 봐요. 반경 20km까지 해서 통계를 내는 것은 이번 취지하고도 맞지도 않고 원전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 영향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리별로 세세하게 잘라서 영향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20km까지 퉁 쳐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은 아무런 변별력을 가질 수 없고 이번 조사 취지하고도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거리별로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이고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왜 또 10km냐? 차라리 뭐 100m 간격으로 끊을 수도 있고 5km 간격으로 끊을 수도 있는데 그 지역 주변에 인구수가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뭐 5km 단위로 이렇게 딱 끊게 되면은 반경 5km 이내에는 암발병자 숫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통계를 내기가 힘들어요. 최소한 한 반경 10km 정도까지는 해야지 유의미한 통계를 낼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반경 10km 끊어서 그 바깥의 지역이랑 비교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암발병률과 관련해서는 그런 식의 이제 재구성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타 지역보다 이만큼 높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셨고. 월성원전 기준으로 해서 반경 10km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10km에서 20km 사이에 있는 주민들보다 전체 암 통계냈을 때 44% 더 많은 것으로. 예. 그러면 그 환경부 조사의 내용 중에 암발병률 말고 아까 염색체 이상 이야기하셨잖아요. 염색체 손상과 관련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약간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염색체가 손상됐다라는 건데 뭐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은 피 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혈액 세포를 1000개를 보는 거예요. 관찰자들이 현미경으로 세포 1000개를 관찰을 해서 그 1000개의 세포 중에서 염색체가 깨진 세포가 5개 이상이면은 이는 방사능에 의해서 이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별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곳 주민들 34명을 샘플 조사를 했어요. 34명을 샘플 조사를 하니까 그 중에서 16명, 그러니까 약 이제 한 47%에 달하는 주민들의 피 검사에서 세포 5개 이상씩이 염색체가 깨진 거죠. 이분들이 이렇게 뭐 방사능에 피폭되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피폭량이 얼만큼 되냐면은 평생 원전 주변에 사시면서 한 250ml 이상 피폭된 것으로 이게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정확한 피폭량은 알기 힘든 측면들도 있고 또한 이렇게 염색체 이상이란 것들이 방사선에 의해서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뭐 담배를 엄청 많이 핀다거나 잘못된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된다거나 해서 다양한 이유로 염색체가 파손이 될 수는 있지만 뭐 그런 가정들을 일단 빼고 이분들이 원전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방사능 피폭에 의해서 염색체가 파괴됐다라고 하면은 한 250ml 이상 피폭이 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그러한 결과값인데 상당히 놀라운 거죠. 주민들 36명, 34명을 조사를 했는데 절반 가까이가
염색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파손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정상으로 나오거나 많으면 하나 정도 이렇게 깨져 있는 걸로 나올 거예요. 예. 그 960여 명 중에 34명만 염색체 조사를 한 이유는 있나요? 그 34명 중에서 6명을 제외한 28명, 28명은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100베크럴 이상씩 나오신 분들이에요. 이제 그 960명 중에서 몸속에 삼중수소가 많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샘플로 뽑았고, 나머지 이제 6명은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은 분들 해서 이렇게 34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좀 있어요.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이 주민들의 염색체 이상이 방사능이 원인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발표를 수긍하기 힘든데, 환경부에서 그렇게 발표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34명 중에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은 6명, 이 6명 중에서도 정확하게 3명이 염색체가 깨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삼중수소가 검출 안 되신 분들 6명 중에도 정확하게 50%가 깨졌기 때문에 방사능 영향이 아니다라고 환경부는 결론을 내렸죠.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월성원전 주변 분들은 그냥 한 절반 정도가 깨져 있네라고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원인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는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봐봐, 삼중수소 안 나온 사람들도 절반이 깨져 있잖아. 그럼 이것은 방사능 원인이 아니야라는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반대 기자회견을 하면서 환경부 이번 자료를 다시 보니까 되게 재미난 그래프가 하나 있었어요. 아마 한수원에서 받은 그래프 같은데, 지난 한 15년간인가 월성원전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한 삼중수소 양을 나타낸 그래프가 있는데, 보니까 이 그래프가 되게 높다가 어느 시점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이제 작년에 이분들 소변을 받았잖아요. 역대 월성원전을 놓고 봤을 때 2022년도가 대기 중 삼중수소 배출이 가장 작은 해예요. 가장 작은 해에 주민들 소변을 받았던 거죠. 그 중에서 삼중수소가 안 나온 분들 6명을 추려가지고 염색체 조사를 한 것이고,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염색체 이상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생애 주기를 놓고 누적된 피폭량이라고 자기들 자료에도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6명이 한 번의 소변 검사를 통해서 방사능에 피폭되지 않은 분들이 아니라 사실 이 지역에 평생을 살면서 계속 방사능에 노출되어 왔고, 작년에 검사할 때 그때 뭐 운 좋게 검출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환경부 조사 결과에 77% 정도가 삼중수소가 검출됐던 거였는데, 사실상 77% 이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반경 5km 이내를 조사했거든요. 여기에서 77%가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 이분들의 생애 주기를 놓고 봤을 때는 반경 5km 안에 있는 분들은 다 노출이 된다고 봐야죠. 아니, 반경 5km 안에 살고 있는데 뭐 한 10%만 나왔다라면은 모르겠지만,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나왔으면은 나머지 분들도 조사 시점에 따라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비슷한 지역에 다 사시잖아요.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환경부가 좀 왜곡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었을 때 지역 주민들 좀 반응은 어떠셨어요? 뭐 솔직히 지역 주민들 반응을 일일이 이제 만나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제 환경부에서 설명이 하는 그날 좀 성토가 많았고,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환경부 발표대로 원전 주변의 주민들이 그렇게 암 발생이 낮으면은 뭐 한다고 힘들게 막 비싼 돈 들여가면서 암보험 드냐. 그냥 이래 뭐 젊었을 때는 뭐 경제생활 한다고 도시에 살아도 다들 은퇴하면은 비싼 돈 쓰지 마시고 원전 주변에 와서 사시면은 다 건강해지십니다. 뭐 그렇게 뭐 그런 말을 우스갯소리도 한 거죠, 저희들이. 예. 그 환경부 조사가 어쨌든 굉장히 이제 이렇게 최초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주도해서 한 조사로서는 최초라고 할 수 있잖아요. 환경부 조사로는 최초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핵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의 건강 문제하면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소관이나 또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뭐 사업자나 산자부 소관이었는데, 환경부가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환경부에서 이걸 조사한다라는 것 자체는 환경 피해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환경 피해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게 좀 기대가 컸었고,
또 이래 서울대에서 이번에도 서울대에서 맡아서 했는데 연구원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이게 어떤 조사고 여러 가지 해설을 하면 되게 친절하게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고도 하고 그래서 기대가 컸는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좀 싹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뭐 정보가 딱 바뀌면서 그래서 뭐 지금은 주민들이 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통계를 그렇게 발표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조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작이 돼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잖아요. 사실 월성핵발전소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인 상황일 수 있는 건데 어떤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월성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샘플 조사지만 34명 주민 조사에서 절반이 염색체가 심하게 깨졌어요. 좀 심각한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원인을 규명을 해야죠. 예, 이왕 조사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도심에 있는 일반 주민들 한 50여 명 샘플에서 무작위로 해서 염색체 조사해 보면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염색체 이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한 절반이 염색 깨져 있으면 주민들이 수용하죠. 아, 뭐 원래 대한민국 국민들은 종자가 그런 거구나. 근데 그런 조사 안 해보고 지금 환경부에서 방사능 문제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34명 데이터는 있으니까 대조군만 다시 설정하면 되잖아요. 이러한 조사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암발병 통계는 환경부가 됐든 다시 한번 그 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좀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농촌 지역이 공동화되잖아요. 뭐 소멸 지역이고, 근데 핵발전소 지역도 비슷해요. 그 농촌 지역이고 노령화되고 젊은 인구들이 유입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핵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방사능 피해를 입고 있어도 그러한 방사능 피해를 어떤 역학조사나 이런 통계를 통해서 입증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요. 샘플 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거에 안윤을 교수팀의 조사도 되게 소중하고 마음에는 안 들지만 풍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조사도 되게 소중하고 시간이 갈수록 아마 다음에 진짜 양심적인 학자가 와도 지금보다 더 조사하기 힘들어요. 샘플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쉽다. 이번 조사가 다시 한번 데이터 검증을 통해서 잘 발표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말씀드린 내용에는 없었는데 되게 재미난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34명 중에 28명이 100베크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의 이제 평균 그 삼중수량이 한 158인가 154베크렐 정도 돼요. 이것을 이제 그 기존의 그 정부나 한수원에서 하는 피폭 평가대로 하니까 그 자기도 보고서에 또 나와 있습니다. 피폭량이 뭐 0.0000 뭐 33mS라고 해서 1mS 이하니까 그냥 이하도 아니고 1mS 기준 하면은 303분의 1입니다. 사실 피폭이 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 검사한 결과를 보면은 이분들의 뭐 적혈구 수치나 백혈구 수치나 갑상선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우리가 건강검진하면 쭉 나오는 항목들이 전부 다 안 좋아요. 일관되게. 뭐 어떤 것들은 정상 범위를 벗어나기도 하고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다른 분들보다 수치가 많이 후퇴되어 있는 신기하게 그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그랬죠. 야, 이게 피폭 기준의 303분의 1밖에 안 돼도 이렇게 신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구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분들 소변 갖고 요오드 검사를 했는데 원인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100베크렐 이상 되는 분들의 소변에서 요오드가 기준치 3배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 특별히 요오드를 먹는 건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만 일관되게 소변에서 요오드 수치가 3배 이상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의학계에서는 요오드 수치가 소변에서 요오드 수치가 기준치보다 3배 이상 나오면은 갑상선 질환 발병률이 7배가 높아진대요. 이 보고 내용을 저희들한테 브리핑하는 그 선생님들이 사석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이런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분들의 건강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특히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왜냐? 통계적으로 이러한 분들의 갑상선 질환 발병률은 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원전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 암이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피폭에 의해서 발병됐다라는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증거 자료들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가 재구성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우리가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어떤 건강, 그리고 뭐 건강하게 살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를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활동들을 탈핵해야죠. 탈핵해야죠.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뻔한 이야기 왜 하냐 그렇게 말씀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뭐 월성만 놓고 보더라도 2, 3, 4억이 이제 수명이 끝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원안위에서 뭐 방사능 누수와 관련된 뭐 조사 결과 발표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기예요. 수명 끝난 것들을 계속 돌릴지 말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넘겨들어서는 안 되고 노원전부터 탈핵해야죠. 예. 이제 방금 이제 저희들이 나눴던 내용들이 환경부 발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이거는 제도권에서 이렇게 인용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걔네들 성명서나 발표했는갑다 끝나고. 그래서 이제 좀 학자나 전문가들 내에서 어쨌든 한 17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검증하고 좀 진지하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토론하는 자리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 조사와 관련해서 올해 굉장히 유의미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정부나 또 기업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발전소의 방사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월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 조사와 관련한 것도 계속적으로 좀 요구하고 그런 활동들을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이상훈 국장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